본 컨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멀리서 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킬킬 웃어 제낀다. 그때 나는 기쁜 것이다. 기쁨이란 뭐냐? 라고요. 흔한한 웃을 뿐. 기쁨이 크면 웃을 따름. 꼬치꼬치 캐묻지 말아라. 그저 웃음으로 마음이 찬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색이 나고 활기가 나고 하늘마저 다정한 누님 같다. 천상병 시인의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외출도 꺼려지고 또 친구도 맘대로 못 만나고 가끔 SNS로 안부만을 전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랜 벗들과 차 한잔을 마주하고 일상을 얘기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도 광교 원더풀 라디오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광교 원더풀 라디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명디님, 유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지내시죠? 네, 그래도 잘 피하시고? 네, 잘 네. 지내고 네.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단계에서 한 단계 조금 낮춰져가지고 좀 풀어졌어요. 예, 많이 그래서- 풀어졌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 심리적으로라도 네. 그걸 긴장하고 나가면 네. 안 될 것 같았는데 네네. 네.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다 풀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도 2단계인데도 다가고 왜 학교도 그런지 가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네. 맞아요. 일단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나? 내가 나가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얘기했어요. 지금 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2단계야. 그러니까 2단계인데 막 다 1단계 잊어버리고 아니고 있는 것 같아. 2단계인데 네. 되게 많이 사람들도 밖에 계신다고 하고 다닌다고 엄청 많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날씨도 네. 좋잖아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창문이라도 열심히 열어서 네. 네. 그쵸.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뭐. 가을을 네. 창밖으로만 올해는 조금 느끼는 그런 경향이 걸로. 많지요. 네. 네. 수원 명예의 전당. 오늘은 어떤 어떤 분을 분 소개시켜 줄지 소개- 제가 네,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제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독립운동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특이한 이력. 왜 특이한 이력. 이력이죠? 네, 네. 바로 예, 김양화 선생님인데요. 네. 네, 특이한 이력 어떤 거냐 하면요. 네. 기생 출신입니다. 네? 네. 기생이요? 네. 독립운동가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방금. 독립운동가신데 네. 기생 출신이에요. 어떤 분이실지 진짜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여러분들 기생하면은 네. 생각나시는 분들 혹시 누구실까요? 논개. 농계 아. 또 다 나와 빨리. 성춘향. 성춘향. 성춘향은 아, 맞아. 기생인데 사실 아니려고 아, 하는- 준이가 아니려고 기생이었어요? 하는 거잖아. 어. 그치 월매가 기생이면 월매, 네. 기생 춘향이도, 딸이었지, 기상 딸. 그래서 네. 기생 기적이 올라 있는데 음. 변학도한테 안 가려고 하다가 저는 이름보다는 이제 기생의 그 이미지가 확 음, 그렇죠. 그렇죠. 그 화려한 한복을 입고 그렇죠. 이렇게 춤을 춤추고. 추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 있잖아요. 양반들 이제- 옆에서 이렇게 네. 황진이가 안 색깔 나오네. 어머.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듣고 나시면 음. 기생하면 이분이 또 추가돼서 떠오르시지 않을까 아, 합니다. 네. 네. 어떤 얼른 분이실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영하 선생님인데요. 1897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김인영, 뭐 어머니는 홍금봉. 어머니 이름이 참,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렇게 조사하면서 좀 웃었어요. 네, 어머니니까. 옛날에 네. 유명한 네, 홍콩. 네네. 네. 홍콩의 배우. 그 배우를 연상을 하는 이제 그분. 홍금봉이시고요. 위로 네. 또 오빠 창완, 또 네. 여동생 점순이라고 되게 있었어요. 친근감이 네, 느껴져요. 하나는 이쁜데 그러니까 어, 네. 오빠 점순이라고 이름을 하셨지? 이렇게 적어놓고 네. 동생만 왜 여동생인 점순이 옛날엔 다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김영하 이 선생님 본명도 사실은 순이에요. 아, 네. 진짜요? 아. 점순이와 순이에요. 네. 자매가. 네, 그래서 기생이 된 후에 행화,
또 향화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기생이 되는 그 과정은 대부분 그러게요. 네,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싶어요. 생계가 되게 어려운 집안 그럼 탓에 어린 나이에 일찍 기생이 되신 그렇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 수원군 북수리에 사는 정도성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네, 기생되기 전에 먼저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 몇 그때 살 나이가 때? 15세에서 한 어머나. 16세 그 정도로 추정이 아, 됩니다. 아유, 네. 애긴데. 그렇구나.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럼 이제 거의 그냥 그거 무슨 네, 이렇게 이제 가난하니까 그렇죠. 형편이 돈에 어려우니까. 딸려간다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될 것 보내셨나 같아요. 보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양아보다 6살이나 많은 딸도 있었대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게 웃을 일은 너무했다. 아닌데. 그럼 그렇지. 거의 딸이 스물 한 그렇지. 두세 살, 20살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도 남편하고 거의 이제 뭐 나이 한 차이가 마흔은 엄청 되지 많이 않았을까요? 났을 아니 어떻게 거예요. 자기 딸보다 어린 사람과 말도 안- 결혼을 할 수가 있죠? 와우, 대단하. 뭐 그때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뭐 어쩔 수 없었을 그러게요. 거의 수도 그냥 있겠다 뭐 이렇게 싶어요. 팔려가다시피 그러니까요. 그럼 남편분은 네, 좀 근데 잘 사시는 엄청 분이었나요? 그렇게 잘 사시던 분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별로 풍족한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네. 이제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 일단은- 입장에서는 재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김영아님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시집을 가면 좀 네. 생활의 안정을 그렇죠.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정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돼 18세가 되던 해인 1914년 12월 10일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게 사실은 이 시대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일이었는데 같아요. 네, 네. 결단을 하고 18세가 되던 해에 이혼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혼하기 전에 몇 달 전인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생계가 더 어려워졌겠네요. 어려워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여동생 점순이를 따라서 수원면 남수리 202번지로 이주를 해왔다고 해요. 서울 살다가 네, 이제 서울 수원으로 살다가 내려오신 이제 수원으로 거구나. 내려왔고 수원에서. 이제 네. 이 곳이 이제 그 김양아 선생님이 수원 대표 기생으로 활동하던 1919년까지 거주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랬구나. 김양아 선생님이 이혼을 하고 또 가족을 부양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 게 기생. 기생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기생이 되면서 순위에서 또 향화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죠. 보여요. 이름이 기생 이름은 좀 약간 그렇죠. 그렇잖아요. 순위라는 이름의 기생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생이 되기 위한 그 기에 네네. 이제 어쨌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그쵸. 추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원 지역에 있던 기생 조합이나 이제 건번 이 건번이 뭐냐면 네. 이제 파티나 연회장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을 부르던 옛말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건번에 들어가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 건번에 들어간 나이가 10세 전후. 어린 어린 나이로 와. 들어가서 이제 기생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김영하 18살이었잖아요. 예. 조금 늦은 나이에 그러게. 기생이 됐다고. 아니 근데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볼수 있어요. 18살이. 그 당시에 10살 전후로 기생 수업을 받았다는 게 그렇죠. 전 정말 너무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그 전에 무슨 네.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네, 보면은 예전에 뭐 이제 황진이 맞아요. 이런 거 네. 사극할 때 애기, 보면은 애기들 애기 데려다가 동기라고 하죠. 어린 맞아요. 기생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나중에 이상한 기생이지 그렇죠. 사실은 그 시절에는 얘기라고 옛날에는 하잖아요. 얘기라고 그러니까 했죠. 네. 춤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전통물을 배운다거나 맞아요. 공부도 네. 많이 하고 황진이도 왜 시 쓰고 막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려니까 이제 일찍 그런 훈련을 그렇죠. 시켰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가난하고 아니잖아요. 어렵고 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기생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일찌감치 네네. 어렸을 때 거기다가 이제 파는 거지. 그렇죠. 기생 그쵸. 훈련 받으라고 그런데 넘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수원의 대표 기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생김새도 사실은 좀 되게 아름다우시지 않았을까? 아름다우시고 네.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선 미인보감이라는 곳에 김양아 선생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예. 어떻게 생기셨냐면 갸름한 얼굴에 살짝 주근깨가 있고
중간 키에 성격이 순하고 귀여운 기생으로 건무와 승무에 능하고 정제춤, 가사, 시조, 경성 잡가, 서간소리 등 노래를 잘하는 기생이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쪽진 머리에 주홍소매를 지고 탁 트인 목청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이 아주 애절하면서도 구슬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지만 네. 잘 습득을 하셨던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네네. 어떤 목청도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셨나 봐요. 네, 재능이 잘했던 것 있으셨던 같아요. 것 같네요. 네, 조선 미인도감 같은 게 네네.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게 기록돼 있다 그러면 이 조선 미인도감에는 이제 뭐 기생들을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 네. 그런 자료인가요? 네, 이 조선 미인보감이 뭐냐면요. 1918년 7월에 경성 조선연구회에서 발행한 화보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예기 611명이 실려 있어요. 이 책 서문에 조선전도 미인의 사진과 기에 또 이력을 수집하고 조선 언문과 한문으로 저술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본 책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조선의 기생 인물 얘기- 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 예기 611명 네.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엄선되신 분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건번과 기생조합의 기생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된 자료예요. 프로필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말로 하는 프로필이죠. 프로필. 네, 네. 프로필집이라고 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풍속 교화라는 측면에서 기생들을 통제하는 식민지배의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수원 예기조합의 기생이 김양아를 포함해서 총 33명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수원 기생들의 출신, 또 양력, 뛰어난 기회 등을 파악할 수 있었었고, 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수원 기생들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만세운동. 그러게요. 자료가 여기에 돼요. 자료로 네네. 남아 있으면 네. 33명이라는 수원 기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기 네. 보면 알 수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수원 얘기 조합이었으니까 네네. 33명의 기생들이 모두 수원 출신이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예, 기생들 이제 원적을 살펴보면 수원 출생은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수원에 오셔서 정착을 하고 기생이 되신 김양화 분들. 선생님처럼 네, 서울에서 서울 태어나시고 출생하고 뭐 수원 지방에서 오셨듯이 출생하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수원에 오셔서 예, 기생이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김항아님이 이 수원 예기조합의 중심 인물이었었고 또 이들이 1919년 3월 29일에 일제 침략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주역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수원 예기조합은 이제 네. 지금 수원면 남수리에 있었고요. 네. 지금 화옥문 아래 수원천 따라서 위치한 그 남양동 아. 일대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원의 기생들의 이름들이 네, 붉은 복숭아, 살구꽃, 하늘하늘, 버들색, 가을달, 연꽃향, 앵무새의 조잘거림, 뭐 희롱알달 등의 이름으로 기적에 올라 있었다고 해요. 아메나. 이거 참. 보니까 그 그러게요. 인디안들도 네. 뭐 무슨 늑대와 춤을 뭐 늑대와 이런 춤을 뭐 이런 것처럼. 식으로 이름을 네. 지었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때 당시에 기생들 이름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15살부터 23살까지 아이고. 어린 기생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요. 네. 각자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했던 분이 서도홍 그리고 김양화님의 이 명성이 높았었는데 네. 이들이 특히 잘했던 게 건무와 승무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정제. 이 정제라는 거는 뭐죠? 궁중무용을 말해요. 아, 네. 우리 그 사극에서 보면 네네. 왕 앞에서 맞아요. 추는 그런 네네. 무용을 궁궐에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네. 무슨 일 있으면 모여가지고 네. 할 때 하는 거. 그 정제와 또 가사, 시조, 경성 작가, 서간 소리 등에 등했다고 아니, 합니다. 엄청난 재주를 가지신 분이네요. 네. 그거 얘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뭐 단순하게 예술에 그냥 출중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뭐 양반들 네, 옆에서 술만 술을 따르고 따라주고 이렇게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네요. 아니라 네.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도 예술가 맞아요. 그렇네요. 지금으로 치면 네, 예술가라고 예술가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기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서 네. 예, 다들 이제 오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리고 네. 이건 좀 약간 옆길로 새는 이야기인데 네. 그 7, 80년대에 뭐 기생관광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기생관광으로 온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기생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렇네. 사실은 이제 예술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네요. 네, 점점 예술가였죠. 변질된 것 같아요. 이게 네. 결국은 일제 이 네네, 식민지 시대 맞아요. 때 이렇게 네. 다 바꿔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좀 네. 원래는 예술가였는데 음. 이 기생을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직업을 바꿔버린 그런 삶의 변화가 이제 일제 식민 시대에 있었을 예,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제 식민 통치가 전통적 기생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조선사회 붕괴와 함께 1907년 관기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 전에 기생들은 이제 관가에 소속인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이었는데 이 관기제도가 폐지가 되고 1908년 9월 일제에 의해서 기생 및 창기 단속령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생들의 삶이 공창제의 확산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공창제. 네. 쉽게 말하면 참, 그냥 몸.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냥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에서 그냥 네, 그래서 창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 이후로 이 기생들이 창기 취급을 받으면서 음. 경시청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고요. 또 네. 모든 기생들이 기생조합에 가입을 해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하 선생님이 속한 그 기생조합이 네. 1914년 이후 일제에 의해서 일본식 명칭인 권번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네. 이 권번은 이제 파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티나 연회장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시중이 네. 아니었겠죠. 네네. 그래서 이는 이제 일본 내 기생들이 기관이자 기생학교였던 교방의 기능을 민간에서 모방을 한 걸로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대전 기간에 1912년에서 1926년 일본에서 얘기들의 조합을 좁혀서 이제 칸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 통족부가 그 한자음을 따와서 권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권번이 어린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리키고 또 요리집 출입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중에서 하던 그런 무용을 하시고 이러시던 네, 분들이 이제는 이제 정말 공창제로 그렇죠. 바뀌면서 이제 창기로 그렇네요. 취급을 받게 된 그리고 거죠. 이제 요리집 같은 데서 그냥 시중이나 네, 드는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때 뭐 1914년 이 정도면은 이제 음,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커피 마시고 그렇죠. 뭐 네. 호텔 생기면서 뭐 이제 파티 같은 거 하고 뭐 머리 단발령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바뀌면서 얘기들이 순식간에 그런 데에서 이렇게 그냥 네. 시중이나 들고 또 창기가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됐네. 일제 식민지에 정말 그러게요. 모든 백성들이 삶이 속상하다. 정말 다 네. 뒤죽박죽되고 엉망된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네. 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희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관계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인물편입니다. 그 일제 식민 네. 강점기를 겪으면서 네네. 정말 기생서부터 전 모든 백성들이 다 삶의 변화가 있었을 네,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얘기라고 나름 자부심이 네, 있었을 그렇죠. 텐데 맞아요. 단순한 정말 시중을 듣는 사람이라던가 음. 창기로 이렇게 내려간 이 기생들의 삶도 정말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기생들이 또 네, 관기 관기였잖아요. 소속이었죠. 네. 그러니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게 1919년인가 그 만세운동 전에 고종황제가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랬을 고종황제 때 돌아가셨죠. 이 심정은 또 아. 이분들의 그런 건 어땠을지 좀 되게 특별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김영하님이 23세 되던 해 1919년 1월 21일 날 네, 고종황제가 맞죠. 승하를 돌아가셨구나.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이 조선이 슬픔에 잠겼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수원 기생들도 고종황제 승하를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네. 그렇겠죠. 가물을 중단하고 근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월 27일 고종 장례에 맞춰서 20여 명의 수원 기생들이 성복 참례를 하기 위해서 그 깃당목의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또 비녀도 나무 비녀로 갈아 꽂고 집신을 신은 채 이제 수원역으로 향했죠. 수원역으로 향해서 네.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대한문 앞에 엎드려갖고 네. 이제 조선의 예법에 따라서
망공례를 올렸어요. 망공례가 뭐죠? 네, 이제 국상을 당해서 네. 대궐문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아이고 하는 거 혹시 영화에서 그거를 보셨나요? 망공례라고 봤죠. 네, 하는군요. 그게 망공례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으로서 또 이제 관계에 속했던 궁인의 후예로 또 국부를 잃은 하늘 눈물로 달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게 네. 망공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김양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얘기조합의 거의 중심 네네. 인물이라고 네. 하셨듯이 네. 이 분이 아마 주축이 돼서 가자고 하셨을 것 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서 이제 망공례를 올릴 정도면은 네네. 이제 뭔가 수원의 기생들은 좀 남달랐던 그런 기상이 네. 있었을 것 있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나라는 네. 일본한테 빼앗겼지만 맞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희 수원 기생들은 그 예술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수원의 네. 학생들 또 주민들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자선 공연을 벌여서 그 수익금을 아. 희자도 했고요. 와우. 또 사회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1922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선 공연을 펼쳐서 당시 수원 상업 강습소 네. 전에 이제 김세환 선생님 맞아요. 얘기할 때 네. 기억나시죠? 네, 김세현 네. 선생님. 그래서 수원 상업 강습소의 그 경영이 네.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생들이 자선 공연을 통해서 대단하다. 벌어들인 수익금을 그렇구나. 희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습소가 항일운동의 선봉이었던 김세환 선생님, 네. 또 김노적 선생님들 있었잖아요. 네, 그 근무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민족학교의 전신이기도 한데 이 기생들의 사회사업적 공연 활동이 네. 그들의 민족 의식과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은- 김시환 네.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제 지금 이 기생 네, 수원 기생분들도 그러시고 진짜 우리나라가 네, 교육에는 정말 네,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뭐. 열정을 다 바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맞아요. 교육을 하면 음, 비록 그때 시절에 그치, 나라는 빼앗겼겠지만 그 민족 정신을 이어가는 그렇죠. 데는 그렇죠. 교육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못하게 한 거고 네, 진짜 맞아요. 네. 말 못 쓰게 하고 맞아요. 일본 말 쓰게 하고 하는 게 상시 민족 개명도 하고 정신 막 말살시키려고 한 건데 네.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조금 네. 전시할 수 있는 기생들까지도 나서서 네, 맞아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그런 능력으로 이제 네네. 자선 공연을 하고 그 돈을 이렇게 주고 네. 했다는 거 보면 진짜 수원의 이 기생분들이 남달라요. 네, 존경스럽네요. 네. 아니 이제 방금 김시환 선생님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3.1 네. 운동 그렇죠. 네, 맞아요.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네네. 그 3.1 운동에 함께 하신 거죠, 이분들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계기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관계가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또 했을까요? 네, 어떻게 또 아니요, 3.1 이제. 운동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네, 제가 계기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원에 이제 3.1 운동이 만세 운동이 이제 교사 또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일제 농장에서 착취를 당했던 소작농들, 또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천민으로 여겨졌던 기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네. 수원면의 만세 운동이 1919년 3월 1일 화흥문 방화수르정 그렇죠. 부근에서 이제 부르면서 시작이 맞아요,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하루로 끝나지가 않았고 네. 3월 16일 이제 장날을 이용해서 팔달산 서장대, 동문안 연무대에 수백 명이 모여서 또 만세를 부르며 종로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위 군중들이 일본 경찰하고 현병대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했고 주동자가 당연히 붙잡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시 투쟁을 벌였고 네. 또 체포된 이들이 석방이 됐어요. 음. 네, 그래서 이 시위가 상인들이 주축이 됐었는데 네. 일본인들이 상권을 침탈당한 등 피해가 컸기 때문에 네, 더 격렬하고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구나. 네네. 너무 이거를 막 몰아치니까 이제는 무는 거죠. 쥐도 뭐라 그쵸? 그러죠? 네, 맞아요. 맞아. 코너에 물리면 코너에 고양이 물리면 뭐 문다고 네. 버리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게 꾹꾹 쌓였던 게 그렇죠. 만세 운동과 함께 이렇게 터져나오지 터졌겠죠. 않았을까 근데 싶어요. 이제 수원 시민들이 참 네, 즐기잖아요. 3.1 운동 하루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철시 투쟁까지 네. 네. 이 철시 하면서. 투쟁을 벌였다고 하시는데 네. 철시 투쟁은
어떻게 투쟁을 하시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네, 처음 네. 들어보는 단어라서 또. 네, 이 철시라는 뜻이 원래 국어사전에 보면은 국상이 났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저자의 문을 닫고 쉬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을 네네. 문 닫는다 네.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이제 예. 시장들이 문을 열지를 않고 장사를 접고 일종의 이제 파업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3.1운동은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아까도 네. 얘기한 것처럼 네.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뭐 네. 3월 16일 날도 했고 그또 3월 23일 수원역 부근 서호에서 네. 무려 700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와. 일본 경찰의 제지를 받고 또 해산을 했어요. 음. 네, 당시에 이제 일제가 운영을 하는 그 농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소작농들이 이 시위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결국은 이 힘드셨을까. 네네. 민초들의 힘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다 산발적으로 네네. 일어난 이런 뭐 며칠에 걸쳐서 음. 일어난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초들- 계속 이제 만세 운동하다가 일본 경찰 이제 출동하면 또 해산하고 또 모였다가 해산하고를 계속 해산하고를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3월 25일 장날에도 한 20여 명의 학생들과 노동자가 시장에서 만세를 불렀고요. 주동자 또 10명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냥 해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잡아가고 잡아가고 그렇죠. 했겠죠. 그래서 이제 28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고 해요. 한 달간을 그렇게 하셨었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사회 지도층, 학생, 뭐 노동자 음. 등 계층 구분이 없이 수원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지속이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기생들도 기생분들도 이제 영향을 가만히 받게 있을 수 됐죠. 없겠다. 그러지 해서 않아도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죠. 뭔가를 네, 하려고 네. 하시던 분들이었고 네. 한데 네. 이걸 보고 가만히 계셨을 리가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1919년 3월 29일 네. 화성행궁의 봉수당 앞에서 김영하 선생이 이끄는 수원 기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아주 힘차게 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청이 네. 좋으시니까 엄청 크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당시에 화성행궁 봉수당에 자해 의원이 들어서서 네. 그 기생들의 건강 위생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수원 기생조합 출신인 김영하 선생님이 그날 이제 자해 의원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네. 동료 기생 30여 명과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아. 흔들면서 와. 네, 만세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자해 의원 앞에 일제 수원 경찰서가 있었는데 경찰서 앞에서 네, 경찰서 경찰서 앞에서. 앞에서 또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또 얘기하면서 또 소름이 막 돋아요. 들어요. 그죠? 맞아요. 네, 일본 경찰 수비대가 이제 총칼을 들이대면서 막 너무 무서웠을 것 위협을 같은데.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기생들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네, 꼿꼿하게 아주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가만히 보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잖아요. 막 때리고 했을 엄청 거잖아요. 무자비하게 예. 진압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만세 운동에 합류를 하면서 이 만세 운동이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불을 이런- 땡긴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런 기생들의 만세 운동이 이제 일제도 분명히 놀랐겠지만 수원 네. 지역 주민들도 분명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간 천민으로 여겼고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것들 뭐 남자들한테 뭐 술 따르고 이렇게 맞아요. 막 무시하는 했는데 것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네. 이분들이 당당하게 화성행궁 그렇죠. 앞에서 경찰서 앞에서 그것도 만세를 부르니 네, 그래서 진짜 아주 시민 놀랬겠다. 굉장히 대담하고 그렇죠. 또 용기 있는 외침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일본 경찰들 당황했을까요? 당황했겠죠. 당연히 당황을 했겠죠. 당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당황도 했고 또 이런 민족 정신이 수원 지역 주민들 역시 굉장히 놀라게 그랬을 했던 것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영하 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갔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일제 경찰에 붙잡혔어요. 잡히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 만세 운동이 끝나고 주변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네. 또 철시 투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들도 또 가세를 했고, 그렇죠. 네, 일본인 상점과 관공서에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을 이제 하면서, 좀 우리도 약간 네. 무력 시위로 좀 변화가 네, 되고 네, 있네요. 이게 불을 땡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건물을 파괴하고 이제 격렬하게
항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 기생들의 만세운동이 당시 일제히 경찰의 조사 자료에서 파악이 됐는데 네. 그 체포된 기생들의 만세운동 주모자가 바로 김양화 김양화 선생님으로 선생님이라고. 확인이 됐고요. 결국 일제 보고서와 매일 신보에 실린 김향화의 30여 명의 기생들은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원 얘기조합의 서도홍, 이금희, 손산홍 등 이렇게 33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의 감금 또 모진 고문 끝에 얼마나 네, 힘드셨을까?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 분국으로 넘겨져서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8개월의 구형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줄어서 징역 6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다들 아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아이고야. 서대문 형무소예요. 다 상상되시죠? 네, 상상돼요. 가봤어요. 네, 이 되게 재판에 좁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관심이 네. 굉장히 높았죠.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름이 아닌 기생들에 기생이 대한 재판이라서 관심이 좀 높았을 거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이제 봤을 것 같아요. 봤을 거- 매일 네. 신보에 났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신문에도 아니 났어요. 기생들이 났으니까. 뭐 만세 운동을 네. 했단 말이야라고 맞아요. 되게 관심도 그래서 이제 많았고 집 재판이 어떻게 나나 이제 궁금했겠죠. 궁금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 김양화 선생님이 형을 다 마치기 1개월 전인 네. 한 달 더 땡겨서 그나마 아. 가출옥이 돼서 아. 수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아, 됩니다. 그래도 아이고. 그 네. 23살의 나이에 5개월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네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냥 뭐 모진 없고 서대문 형무소였으니까. 그, 그 뭐죠? 왜 영화로 네. 유관순 그거 네네. 봤는데 앉아 있거나 누울 곳이 맞아요. 없어서 서서 이렇게 돌잖아요. 뱅글뱅글 네, 돌고 네, 돌아가면서 한 사람 앉아 있고 서서 또 사람들이 서 있어 기다려주고 또 한 사람 잠깐 누워 있다가 그런 장면을 제가 영화에서 봤거든요. 또 갑자기 또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졌어요. 네. 네,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인물편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뭐 한 달 짧게 땡겨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으니 몸은 성하게 나오셨을지 막 생활 네. 어떠셨을지 너무 걱정돼요. 당연히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됐을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이제 수원으로 돌아온 김양화 선생님 기생들의 만세운동 주도한 탓에 네.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지의 인물로 네. 딱 찍혀가지고 맞아,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네, 경찰들이 감시를 감시했을 것 하셨겠죠. 같아요. 네. 일본 경찰이 맞아요. 그래서 감시가 더 심해졌고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 이후의 행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욱이 이제 1925년 발행된 신문에 따르면 네. 수원 얘기조합 명단에 김양화 선생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기생에서 아, 이제 그래요? 근데 기적에서도 아예 나오네요. 빼버린 예. 거죠. 그걸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934년 향화라는 이름을 버리고 우순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 이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죠. 없었기 예. 때문으로 보이고요. 음. 여동생 점순이 화자로 또 오빠 창화는 영석으로 이름을 바꿨대네요. 가족들의 이름을 바꿀 네. 정도로 굉장한 감시가 있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1940년에 있었던 그 창씨개명 과정에서 아, 다 변경이 된 게 그렇구나. 아닌가 추정이 그럴 수도 됩니다.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김양화 선생님이 우순으로 이름을 바꾼 이듬해 네. 1935년에 경성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오빠는 이제 그 이전에 1930년 전후를 해서 경상도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 다 네, 가족이 이제- 뿔뿔이 네, 이제 흩어졌죠. 상황이 네, 됐네요. 그래서 김양화 선생님이 1935년까지 한 15년 동안 이제 수원에서 거주를 하다가 가족이 모두 떠나버리고 네, 39세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가 네.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수원에서 내려와서 뭐 1등 기생이 그렇죠. 됐지만 그때 그래도 좀 네네. 살만하셨을 텐데. 네, 만세운동 이후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일제 감시 계속 아유, 이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계를 또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기생 신분인 이 김양화 선생님이 그래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계는 물론 자신의 장래도 돌보지 않고 당당하게
만세운동을 주도한 점이 식민지배를 받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랬을 것 합니다. 같아요. 네네.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럴 만한 사람이 이렇게 네.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감동을 받지만 네.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네. 보면 좀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럼요. 그럴 수 있는 이제 기생이라는 신분에 그렇게 의기롭게 네. 행동을 한 걸 보면 다른 사람들 국민들한테 진짜 큰 어떤 감동도 주고 더 많은 감동을 힘을 좀 주었을 것 줬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원 기생들이 아까 만세운동을 자해의원 앞에서 네.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이 자해의원이 일제 읍성 철거령과 함께 시작된 화성행궁의 그 파괴와도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이 1795년 자해의원이 들어서 있던 그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네. 정조대왕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열었었고요. 이 진자년이 기생들의 감으로 아주 굉장히 빛이 났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네. 만세를 벌였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제가 이제 화성행궁 활용전에 자해의원을 일부러 설치를 했고 또 이후에 화성행궁 전궁인 봉수당으로 자해의원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낙남한 건물에는 수원군청 또 군영은 수원경찰서로 사용을 하면서 네. 조선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식민지 수탈을 감행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그제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거기다가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화성행궁 그런 짓을 안에다가 했겠죠. 이제 뭐 경찰서 넣고 자유의원 그렇네. 넣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그 존재들이 식민지 이전에 이제 관청에 소속된 관기였던 점을 그렇죠. 감안을 네. 할 때 일제가 관기들이 소속되어 활동했던 그 화성행군을 훼손하고 또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실에 기생들의 분노가 당연히 커졌을 훨씬 것 같아요. 커졌을 예.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창제도 네네. 확장하면서 아주 치역적인 위생 검사를 실시를 했었대요. 어떤 이 걸 했을지 막 상상이 자해의원에서.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생들의 종기성 또 무너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창기 취급한 그 일에 대해서 반감이 훨씬 컸었을 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이런 걸 느끼면서도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고 그렇죠. 지내는 네, 분들도 맞아요. 있었을 건데 그렇죠. 이 김양아 네네. 선생님처럼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떨쳐내고 앞장서가지고 네, 앞장서가지고 만세운동을 게 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김양환 선생님 중심으로 한 수원 기생들의 3.1 운동은 이제 광기의 후예와 또 전통 예능의 전수자로서 보여준 민족의 항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그럴 것 같고요. 같아요. 네, 일제 기생 다속령 등과 같은 강압적인 기생제도 또 식민 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네. 네. 그래서 아주 식민지 시대에 네. 용기 있게 맞서서 수원 기생들의 의료운 이 한 거 3.1 운동은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꽤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예, 사건이 예.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네요. 그러면 만세운동 후에도 계속적인 활동을 하셨을까요? 네요. 네. 네. 안타깝게도 만세운동 이후에 이 김양환 선생님의 행적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숨어서 지내셨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기록이 없어서 네. 사망 안타깝다. 미상입니다.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훗날 수원시가 김양환 선생의 공헌을 기려서 국가의 독립유공자 서원 신청을 해서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가 됐고요. 네. 독립유공자 표창장과 함께 표창 메달이 수원 박물관 근대 인물 코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양환 선생의 민족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후세에서라도 네.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고 우리가 네. 후손으로서 수원 박물관에 가보면 꼭 가서 네.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분위기가 급 다운돼서 네. 돼 있어요. 막 너무 속상하신가 봐. 너무 그렇죠? 속상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기생 출신 독립운동가 김양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정말 네. 이 하신 일이 대단한 일이다 이런 거는 막 들을 때 막 우리도 같이 막 열정적으로 자꾸 떠오르기는 막 하는데 계속, 네. 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죠? 네, 막 네. 정말 기운 빠지는 아니 이 여성 독립운동가라던가 이 여성의 그 인물을 탐구를 하다 보면 네. 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네, 정말 맞아요. 고초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민족 정신을 네.
길이고 네. 우리가 이 김양아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셨다는 거를 맞아요. 알고 살아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오늘 너무 이 김양아 선생님 소개받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져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앞을 향해 열심히 발걸음 내딛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관계 원더풀 라디오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나나 박현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